저는 김명자, 올해 67세입니다. 40년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지만 작년에 드디어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저를 가정부 취급했거든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여보, 저녁 뭐 해줄 거야? 그게 하루에 나누는 유일한 대화였죠.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라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이혼 후 혼자 사는 원룸에서 처음 맞은 아침이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자유로우면서도 무서웠어요. 아무도 아침 차려달라고 하지 않는 고요함이 때로는 축복이었지만 때로는 견디기 힘든 적막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TV 보고 마트 가고 또 혼자 저녁 먹고 잠들기.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대부분 남편과 함께 사니까 연락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전단지를 건네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전단지를 받아들고 보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외롭지 않은 하루를 선물합니다. 마이너스 묻지마 관광. 새로운 인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싶었어요. 묻지마 관광이라니 목적지도 모르고 가는 여행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전단지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전단지에는 간단한 설명이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서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거예요. 참가비는 8만 원. 식사와 간식 그리고 좋은 추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그 전단지를 냉장고에 붙여뒀다가 떼었다가 했어요. 이런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너무 적막해서 견딜 수 없을 때였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들리는 다른 집의 웃음소리, TV 소리. 그런 생활의 소음들이 제게는 너무 부러웠어요. 에이,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월요일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묻지마 관광입니다.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저 전단지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처음이세요? 이번 주 토요일 여행 자리 있어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세인데요. 아, 완벽해요. 그 연세분들이 제일 많이 오세요. 재미있게 놀다 오실 거예요. 그렇게 인생 첫 묻지마 관광 신청을 마쳤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무서우면서도 기대됐달까요? 토요일까지 며칠 동안은 정말 초조했어요. 내가 정말 미쳤나? 싶기도 하고 만약 이상한 사람들만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참가비도 입금했고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 7시.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 3번 출구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옷도 골라 입었어요. 그런데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젊게 입으면 우스워 보이고 너무 수수하면 재미없어 보이고.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영락없는 67세 아줌마였지만 그래도 나름 단정해 보였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하니까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여자가 조금 더 많았고 다들 어딘가 들뜬 표정이었어요. 혹시 묻지마 관광 오신 분들이세요? 한 남자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답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분도 있고 저처럼 수수한 분도 있고. 그때 진행자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묻지마 관광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의 가이드를 맡은 김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의 밝은 목소리에 사람들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서로의 신상 정보는 묻지 않습니다. 이름 정도만 편하게 부르세요. 둘째,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즐기세요. 셋째,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세요. 자, 그럼 버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버스 앞에 도착했는데 겉으로는 평범한 관광버스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창문에 커튼이 빽빽하게 쳐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안에서 이미 음악이 나오고 있었고 좌석 곳곳에 맥주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앞쪽에는 작은 무대 같은 공간도 있었고요. 어머, 이게 뭐야?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처음이세요? 저도 처음인데 친구가 재미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 아주머니는 저보다 조금 젊어 보였는데 60대 초반 정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좀 당황스럽네요. 괜찮아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저는 순이라고 해요. 저는 명자예요. 순이 씨와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김 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목적지는 경기도의 어느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가는 동안 서로 인사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음악 소리가 더 커졌어요. 트로트였는데 어떤 아저씨가 벌써 일어나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치고 호응하고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김 팀장이 제 앞으로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맥주 한 캔 어떠세요? 기분 좀 풀어보시고요. 아, 저는 술을 잘 못해서요. 그럼 음료수라도요. 여기서는 편하게 지내셔야 해요. 사이다를 받아 마시면서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벌써 옆 사람과 팔짱을 끼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때 제 옆자리에 한 남자분이 앉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수라고 합니다. 돌아보니까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신사분이었어요. 정장은 아니지만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고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명자라고 해요. 혹시 여기 처음이세요? 좀 어색해 보이시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는 것 같아서요. 동수 씨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우리만 유독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친구분이 권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회사 동료가 자꾸 나가서 사람도 만나라고 해서요. 부인을 2년 전에 잃고 나서 집에만 있었거든요. 아, 저도 비슷해요. 작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 순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둘 다 혼자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둘 다 이런 곳이 처음이고. 그런데 여기가 원래 이런 분위기인가요? 동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앞쪽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사랑은 은밀하게를 열창하고 계셨고 사람들은 박수와 함께 좋아. 앵콜. 이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이라. 우리는 그렇게 어색하게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쑥스럽게 웃었고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김 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친해지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짝을 지어서 간단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게임이라니.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옆에 앉은 분과 짝이 되어서 서로에게 좋은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명으로 하루 종일 불러주시면 됩니다. 순희 씨가 제게 윙크하면서 말했어요. 명자 씨, 우리 짝해요. 그런데 동수 씨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혹시 저와 괜찮으시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동수 씨가 더 편해 보였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첫 번째 짝이 되었어요. 명자 씨는 미소가 참 따뜻하세요. 따뜻한 명자는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동수 씨는 목소리가 차분하고 좋으세요. 신사동수. 우리는 서로 웃었어요. 정말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마저 나쁘지 않았어요. 게임이 끝나고 나니까 분위기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아예 자리를 바꿔가며 앉고 술도 더 많이 마시고 저와 동수 씨는 여전히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뭘 하며 지내세요? 동수 씨가 물었어요. 그냥 집에서 TV 보고 마트 가고 그런 거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동수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은퇴하고 나니까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가끔 도서관 가고 공원 산책하고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소소하고 일상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시끄럽게 떠들거나 춤추는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는 느낌이었어요.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가까웠어요. 계곡 근처의 펜션 같은 곳이었는데 자연 경관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자, 여러분. 점심 먹고 자유시간 갖겠습니다. 3시에 다시 모이세요. 점심은 삼겹살 바베큐였어요. 테이블별로 앉아서 먹는데 자연스럽게 동수 씨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고기 구워드릴게요. 동수 씨가 말했어요. 감사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오랜만이네요. 저도요. 삼겹살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벌써 술이 오가고 있었고 노래도 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스킨십을 하고 계시기도 했고요. 여기 분위기가 정말 자유롭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식사 후 자유시간에는 계곡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동수 씨가 함께 가자고 해서요. 명자 씨는 이혼하시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좀 자유로워요. 동수 씨도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도 가끔은. 특히 저녁 때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계곡 옆 벤치에 앉아서 물소리를 들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묻지마 관광이라는 곳의 시끄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만의 조용한 시간이었죠. 오늘 와서 좋았어요. 동수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좋은 분을 만나서 더 좋았고요. 그때 멀리서 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모일 시간입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버스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길에는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친해져서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요. 하지만 저와 동수 씨는 여전히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명자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다음에도 이런 여행 가시게 되면. 네, 저도 좋았어요. 혹시 또 만나게 되면 좋겠네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았어요. 묻지마 관광의 규칙이기도 했고 뭔가 그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동수라는 좋은 분을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나눈 것이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도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묻지마 관광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계속 그날 생각이 났어요. 특히 동수 씨와 나눈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편안함과 따뜻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묻지마 관광입니다. 저, 지난번에 참여했던 김명자인데요. 이번 주에도 여행 있나요? 아, 네. 기다리고 계셨군요. 토요일에 강원도 쪽으로 가는 코스 있어요. 두 번째 여행은 첫 번째와는 사람들이 달랐어요. 동수 씨도 안 계시고, 살짝 실망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참여했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덜 어색했어요. 대략적인 분위기를 알고 있으니까요. 버스에서 맥주도 한 캔 마셔봤고 다른 분들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했어요. 어머,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여기 자주 오세요?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니요, 두 번째예요. 영순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영순이라는 가명을 썼어요. 저는 진주예요. 저는 벌써 5번째네요. 여기 오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진주 씨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활발하셨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옷도 화려하게 입으시고. 5번째라니 정말 재미있나 봐요. 그럼요. 여기 오면 매번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특히 좋은 남자분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에 살짝 놀랐어요. 좋은 남자분들이라니. 이번 여행에서는 춘식이라는 분과 짝이 되었어요. 65세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유머러스 하셨어요. 영순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65예요. 67이에요. 어머, 누나네요. 그럼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하, 좋아요. 춘식 씨는 정말 말이 많으셨어요.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수 씨와의 조용하고 진심 어린 대화가 그리워졌어요. 춘식 씨도 좋은 분이었지만 뭔가 깊이 있는 대화는 어려웠거든요. 여행지에서는 진주 씨가 저를 이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어요. 영순 씨,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해요.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건 활발하고 밝은 여자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리고 화장도 좀 더 진하게 하시고 옷도 좀 더 화려하게 입으세요. 여기서는 눈에 띄어야 해요. 진주 씨의 조언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럴까? 남자분들은 화려한 여자를 좋아할까? 세 번째 여행에서는 진주 씨의 조언을 좀 따라해 봤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조금 더 밝은 색 옷을 입고 갔어요.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 남자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명자 씨, 오늘 화장이 참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좀 신경 써봤어요. 버스에서도 여러분들과 돌아가면서 앉아봤어요. 각각 다른 스타일의 분들이셨는데 나름대로 재미있었어요. 경수 씨는 옛날 가요를 정말 잘 부르셨고 태식 씨는 춤을 잘 추셨어요. 그리고 민철 씨는 농담을 정말 재미있게 하셨고요. 명자 씨는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태식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글쎄요. 착하고 진실한 분? 그럼 저는 어때요? 저 착해요. 태식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모두들 웃었지만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관심이 나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한 남자만 봐왔는데 이렇게 여러 남자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번째 여행에서는 정말 달라진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버스에서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보고. 명자야, 오늘 정말 예쁘다. 한 아저씨가 소리쳤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고마워요. 저도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웃고 남자분들과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야. 정말 그랬어요.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제 안에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5번째 여행에서는 아예 제가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사랑은 은밀하게 불러요.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호응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인기쟁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진수 씨라는 분은 제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명자 씨, 처음 봤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는 조용하고 수줍었는데 지금은 정말 밝고 활발하시네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도 진해졌고 옷도 화려해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집에 와서도 변화는 계속됐어요. 옷장을 정리하면서 수수한 옷들은 다 치우고 좀 더 밝고 화려한 옷들을 샀어요. 화장품도 새로 사고 헤어샵에도 가서 머리도 염색했어요. 어머, 누구세요? 아래층 이웃이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김명자예요. 어머, 완전 달라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웠어요. 6번째 여행에서는 정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참여했어요. 밝은 핑크색 원피스에 진한 화장, 그리고 새로 염색한 갈색 머리까지. 와, 명자씨. 오늘 정말 최고예요. 버스에 타자마자 여러 남자분들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이번에는 호진 씨라는 분과 짝이 되었는데 정말 신사분이셨어요. 명자 씨는 언제부터 이런 여행 다니셨어요? 몇 달 전부터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런 분위기 처음인데 덕분에 즐겁네요. 호진 씨와는 춤도 추고 노래도 같이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 커플 같아. 이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여행지에서 자유시간에는 호진 씨와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셨어요. 명자 씨는 정말 매력적이세요. 이런 분을 만날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 호진 씨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때 호진 씨가 제 손을 살짝 잡더라고요. 깜짝 놀랐지만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동수 씨가 생각났어요. 1번째 여행에서 만났던 조용하고 진실한 그분 말이에요. 왜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날까? 돌아가는 버스에서 호진 씨가 말했어요. 명자 씨, 다음에도 같은 여행 가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좋은 분과 또 만나고 싶어요. 네, 기회가 되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호진 씨도 좋은 분이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1번째 여행에서 동수 씨와 나눈 그 진심 어린 대화가 그리웠거든요. 여러 번의 묻지마 관광을 다니면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외모도 달라졌고 성격도 훨씬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명자 씨,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무슨 비결이 있나요? 그냥 기분 좋게 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가끔은 허전했어요. 여러 남자분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지만 뭔가 깊이 있는 만남은 없었거든요. 모두들 그날 하루 만에 즐거움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평소와 다른 코스의 여행에 참여했어요. 서해안 쪽으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참가비가 조금 더 비싸서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뒤쪽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남자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분.
설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동수 씨였어요.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거죠. 동수 씨? 명자 씨. 동수 씨도 저를 알아봤지만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제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았어요. 명자 씨 맞나요?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네, 맞아요. 동수 씨도 6개월 만이네요. 동수 씨도 많이 달라져 계셨어요. 옷차림도 더 세련되어지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어요. 여기 계속 다니셨나 봐요? 가끔요. 동수 씨도 그런가 봐요? 네,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어요. 6개월 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많이 달라진 모습에 신기해했어요. 명자 씨,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화장도 진하고 옷도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자신감 넘쳐 보여요. 고마워요. 동수 씨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버스가 출발하고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조용히 앉아서 구경만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동수 씨, 노래 한 곡 어때요? 네. 저는 노래를 괜찮아요. 여기서는 누구나 가수예요. 저는 동수 씨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갔어요. 예전에 소극적인 명자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동수 씨가 노래 한 곡 불러주신대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어요. 동수 씨는 당황하셨지만 결국 사랑일 뿐야를 불러주셨어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셨어요. 6개월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시는 줄 몰랐어요. 노래가 끝나자 저도 분홍 립스틱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춤을 추며 호응해 주었어요. 명자야 최고다. 동수야 명자야 잘 어울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저희는 함께 춤을 췄어요. 6개월 전에 어색하고 조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버스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놀았어요.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동수 씨도 처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명자 씨,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활발하신 줄 몰랐어요. 6개월 동안 많이 배웠어요. 여기서는 소극적이면 재미없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여행지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을 때도 저희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앉았지만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여행도 계속 다니고 집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명자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동수 씨를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가워요. 저도요. 사실 가끔 명자 씨 생각이 났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가끔 동수 씨 생각이 났었거든요. 자유시간에는 바닷가를 따라 산책했어요. 6개월 전 계곡에서 산책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명자 씨, 손 좀 잡아도 될까요?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네, 좋아요.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누는 대화도 예전보다 편안했고요. 동수 씨, 이런 질문해도 될까요? 여기 다니면서 다른 여자분들도 많이 만나셨죠? 네, 만나긴 했어요. 하지만 명자 씨처럼 편한 분은 없었어요. 저도요. 여러 남자분들을 만났지만 동수 씨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6개월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였어요. 해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이런 곳 다니는 게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동수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가끔은 뭔가 허전할 때도 있어요.
그날 하루 만에 만남이라는 게 동수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명자 씨를 다시 만나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 순간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6개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카페에서 나와서 다시 바닷가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붙어서 걸었고, 때로는 어깨도 스치고. 명자 씨. 네. 오늘 정말 좋아요. 저도요. 그때 동수 씨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명자 씨 혹시 괜찮으시면. 네. 포옹 한번 해도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개월 동안 여러 남자분들과 가벼운 스킨십은 있었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포옹은 처음이었어요. 네, 좋아요. 동수 씨가 저를 살짝 안아주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감정이었죠. 고마워요, 명자 씨. 저도 고마워요. 그 순간 정말 특별했어요. 묻지마 관광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의미가 되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버스에서도 저희는 계속 함께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지만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명자 씨,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여기서는 연락처를 안 주고받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이런 우연만 기다리기에는. 동수 씨의 말에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진짜로 동수 씨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럼 혹시 같은 여행을 또 신청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주에 또 여행 있으면 둘 다 신청해 봐요. 그렇게 우리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동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명자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네, 저도 정말 좋았어요. 꼭 다시 만나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6개월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동수 씨만이 제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게 진짜 감정인가? 거울을 보며 생각해 봤어요. 67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묻지마 관광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여행 있나요? 네, 있어요. 충청도 쪽으로 가는 코스인데요. 신청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혹시 동수 씨도 신청했을까 궁금했어요. 토요일까지 기다리는 게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토요일 아침 집합 장소에 도착했는데 동수 씨가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명자 씨, 동수 씨, 정말 오셨네요. 우리는 서로 반가워하며 웃었어요. 계획했던 일이지만 마치 정말 우연인 것처럼 연기했죠. 우와, 이거 정말 우연이네요. 그러게요. 운명인가 봐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어머, 두 분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전에 한 번 같은 여행에서 만났었어요. 그런데 또 만나다니 정말 인연이네요. 버스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뒤 자리에 앉았어요. 완전히 붙어 앉으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여행 내내 계속 함께 있었어요. 노래할 때도 듀엣으로 부르고 춤출 때도 파트너로. 다른 사람들이 두 분 정말 잘 어울린다고 계속 말했어요. 명자야, 동수야. 정말 환상의 커플이야. 두 분 사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여행지에서 자유시간에는 완전히 데이트 모드였어요. 손잡고 걷고 사진도 찍고 커피도 마시고. 명자 씨, 이번엔 정말 데이트 같네요. 그러게요. 좋아요. 호수 옆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수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명자 씨, 솔직히 말할게요. 지난주에 만난 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요. 정말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여행을 신청한 거죠? 네,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연을 가장할 필요가 없었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날까요? 좋아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같은 여행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겉으로는 우연을 가장했지만요. 사무소 직원도 신기해했어요. 어머, 두 분 또 만나셨네요. 정말 운명인가 봐요. 그러게요. 신기하죠? 세 번째로 함께 참여한 여행에서는 아예 대놓고 커플처럼 행동했어요. 버스에서도 나란히 앉고 서로 음식도 먹여주고 다른 참가자들도 이제 우리를 커플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명자, 동수 커플 오늘도 왔네.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버스 안에서도 은밀한 스킨십이 늘어났어요. 손잡기는 기본이고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가끔은 볼에 뽀뽀도. 명자 씨, 이런 게 꿈 같아요. 저도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여행지에서는 완전히 연인처럼 행동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더 진한 스킨십도. 동수 씨 정말 좋아요. 나도 명자 씨가 정말 좋아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만나다 보니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어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명자 씨, 이제 정말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저도 동수 씨를 사랑해요. 바닷가 모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은 1박 2일 여행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명자야. 네, 동수 씨. 그렇게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었어요. 67세와 63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완전히 달랐죠. 명자야,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돌아가는 버스에서도 우리는 계속 붙어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챘을 거예요. 어머, 두 분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나요? 오늘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요. 하지만 사실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내내 동수 씨 생각뿐이었어요. 빨리 다음 토요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묻지마 관광에서는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는 게 원칙이라 평일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 답답해. 동수 씨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토요일만 기다리며 일주일을 보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몇 주를 보내다 보니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동수 씨와의 만남은 좋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다른 묻지마 관광 참가자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하루 만에 즐거움을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진지한 만남보다는 가벼운 만남을 원하는 분위기였죠. 어머, 명자야. 오늘은 누구랑 짝할 거야? 저는 동수 씨랑. 에이, 맨날 동수만. 다른 남자들도 만나봐야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민이 됐어요. 정말 여기서 진짜 사랑을 찾는 게 맞을까? 어느 날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영희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명자야, 너 요즘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여기는 그냥 재미있게 놀다 가는 곳이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런가요? 그럼. 나는 매번 다른 남자랑 놀아. 그래야 재미있지. 한 남자만 붙어 있으면 뭐가 재미있어? 영희 씨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제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동수 씨와 단둘이 있을 때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동수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걸까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가볍게 놀다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진지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동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명자 씨, 사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만난 인연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일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동수 씨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가짜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진짜예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만난 감정이 현실에서도 통할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묻지마 관광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일상의 걱정을 잊고 만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진짜일까요? 동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확신이 안 서요. 여기서는 모든 게 자유롭고 특별하잖아요. 하지만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좋을까요? 동수 씨의 말이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여행에서는 이런 고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수 씨와 함께 있어도 예전 같은 설렘이 없었어요. 명자 씨, 오늘 좀 어두워 보이네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버스 안의 시끄러운 분위기를 보면서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즐기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바보 같았어요. 여행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분들은 그날 하루만 즐기면 되는데 저는 계속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게 맞나? 여기서 진짜 사랑을 찾는 게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묻지마 관광은 분명히 특별한 공간이에요. 일상의 모든 걱정과 제약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즐기는 곳이죠. 하지만 진짜 사랑을 찾기에는 너무 인위적인 환경 같았어요. 그날 밤 동수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명자 씨,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네, 좋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동수 씨를 좋아하는 건 진짜예요. 하지만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만났을까요? 그러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났다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시간이었어요. 동수 씨, 제안이 있어요. 네. 우리 한번 묻지마 관광 말고 평범하게 만나볼까요? 동수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진짜 일상에서 만나서 우리 감정이 진짜인지 확인해 봐요. 그 순간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묻지마 관광이라는 안전한 공간을 벗어나서 현실에서 만나는 것은 큰 모험이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연락처를 교환할까요? 네. 드디어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몇 달 동안 매주 만났지만 처음으로 서로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거죠. 그럼 다음부터는 묻지마 관광 말고 평범한 데이트를 해봐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평범한 일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집에 돌아와서 동수 씨에게 첫 문자를 보냈어요. 동수 씨,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내일 통화할까요?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좋아요. 명자 씨도 푹 쉬세요. 그 문자를 보면서 정말 설렜어요. 이제 진짜 연인처럼 연락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다음 날 오후 드디어 동수 씨와 첫 통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명자 씨? 네, 동수 씨. 목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니까 신기해요. 저도요. 그동안 평일에는 연락할 수 없어서 답답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매일 동수 씨 생각했어요. 30분 넘게 통화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묻지마 관광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정말 평범한 데이트 해볼까요? 네. 어디로 갈까요? 시내 카페에서 커피나 마실까요? 너무 평범한가요? 아니에요, 좋아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강남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묻지마 관광이 아닌 곳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명자 씨, 동수 씨. 카페에서 만난 동수 씨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분위기에서 만나니까 정말 일반적인 63세 남성 같았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만나니까 기분이 신기해요. 뭔가 새로운 느낌이에요. 카페는 정말 조용했어요. 묻지마 관광의 시끄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음악도 잔잔하고 사람들도 조용히 대화하고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러게요. 여기서도 우리가 편할까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시끄러운 곳에서만 만나다가 갑자기 조용한 곳에서 만나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졌어요.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동수 씨는 평소에 뭘 하며 지내세요? 주로 집에서 책 읽고 가끔 산책하고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명자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요즘은 묻지마 관광 다니는 게 유일한 취미였는데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평범한 노년층의 생활이었지만 그런 일상을 나눈다는 게 좋았어요. 명자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저도요. 묻지마 관광에서만 만나다가 갑자기 이런 곳에서 만나니까. 하지만 이제 편해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우리 모습 같은 느낌이에요. 두 번째 평범한 데이트는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여기 공기가 좋네요. 그러게요. 묻지마 관광보다 훨씬 편안해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자 씨, 우리 이제 정말 일반적인 연인 같아요. 그런가요? 네. 이런 게 정상적인 만남이죠. 동수 씨, 그럼 우리 정말 사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묻지마 관광에서는 모든 게 일시적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미래를 생각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명자 씨는 어떠세요? 저도 좋아요. 그 순간 정말 공식적인 연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67세와 63세의 정식 커플이 된 거죠. 세 번째 데이트는 영화를 봤어요. 로맨스 영화를 함께 보면서 손도 잡고. 명자야, 영화 어때?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영화 속 주인공들은 젊었지만 뭔가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늦게 만난 사랑이라는 점에서요. 우리도 영화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영화가 끝나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정말 평범한 커플처럼요. 명자야, 이제 정말 확신이 서요. 뭐요? 우리 사랑이 진짜라는 거요. 묻지마 관광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도 좋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특별한 환경에서만 느끼는 감정인 줄 알았는데 일상에서도 동수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동수 씨와 함께 있으면 어디서든 좋아요. 한 달 정도 이렇게 평범한 데이트를 계속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통화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어요. 명자야, 우리 이제 정말 진짜 연인 같지? 그러게요.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아내 떠나고 나서 다시는 이런 감정을 못 느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동수 씨의 결혼 생활, 제 이혼 이야기. 힘들었겠어요. 아내분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명자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저도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외로웠는데 동수 씨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동수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명자야, 우리 같이 살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같이 살다니요? 네.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둘 다 혼자 살고 있고. 같이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한 제안이었어요. 결혼을 하자는 건 아니어도 사실상 동거를 하자는 거였죠. 동수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명자 씨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돼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제 동수 씨 없는 생활은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좋아요. 같이 살아봐요.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인 동거를 시작했어요. 동수 씨가 제 집으로 이사 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남편과 살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사랑해서 함께 사는 거였으니까요. 명자야, 아침에 같이 일어나니까 정말 좋다. 저도요. 혼자 먹던 아침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함께 장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TV 보고.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가끔 묻지마 관광 얘기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명자야, 우리 거기서 만난 게 정말 운명이었나 봐. 그러게요. 그때 만약 안 갔다면 상상도 하기 싫어. 우리 평생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 묻지마 관광은 우리에게 만남의 기회를 준 고마운 곳이었어요. 비록 그 환경 자체는 우리와 맞지 않았지만 거기서 만난 인연은 진짜였거든요. 6개월 후 우리는 정말 자연스러운 부부가 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한 부부였죠. 명자야,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동수 씨는요? 나도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어느 날 저녁 함께 산책하면서 동수 씨가 말했어요. 명자야, 우리 정말 결혼할까? 정말요? 응. 이제 확실하잖아. 우리 정말 사랑하고 잘 맞고.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뭘 더 망설여?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좋아요. 결혼해요. 그렇게 우리는 67세와 63세에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은 식당에서. 이제 정말 부부네요. 그러게. 이 나이에 신혼이라니. 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신혼여행도 갔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정말 달콤한 시간이었어요. 명자야, 우리 이제 정말 평생 함께야. 네, 평생 함께해요. 결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요리하고 가끔 옛날 묻지마 관광 얘기를 하면서 웃어요. 그때 우리 정말 어색했지? 그러게. 첫날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부터 운명이었나 봐. 맞아. 그 시끄러운 버스에서 우리만 조용히 앉아 있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묻지마 관광이라는 그 특별한 공간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진짜 사랑으로 발전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중간에 갈등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찾았어요. 요즘 가끔 젊은 커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만의 사랑도 나름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간절하거든요. 명자야, 우리 참 잘했지? 뭘요? 용기 내서 묻지마 관광 간 거. 그리고 서로를 선택한 거. 정말 잘했어요. 만약 그때 안 갔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우리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맞아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67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 것, 동수 씨와 사랑에 빠진 것, 그리고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까지.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진짜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외로움에 지쳐있는 시니어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 내세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묻지마 관광을 꼭 가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집에만 있지 말고 어떤 형태든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어디서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저와 동수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고 용기고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명자 씨와 동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7세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묻지마 관광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짜 사랑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워했던 두 사람이 점점 변해가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중간의 갈등 상황에서 이게 진짜 사랑일까? 고민하다가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보기로 결정한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니어 분들의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